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안 되는 문제, 이 책 자체는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는 뒤쪽만 몇 문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전반적으로 기본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 안 풀린다는 것은 이유를 좀 찾고 가야 돼. 다음에는 이런 문제 갖고 우리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질문하면 안 되고 내가 모르면 안 된다. 그렇지? 뭐 4번부터 볼게요. 뭐 지금 체크된 문제는 저번에 너희들이 질문한 문제니까.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5제곱근이 0보다 작아요. 먼저 치워줘. 그러면 5제곱근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맞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항상 음수여야 된다 이거죠. 0은 된가요? 안 된가요? 루트 안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어떻게 된가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항상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가 10제곱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근데 둥어 하나 없네?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나? 해볼까? 식을 그냥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답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상해. 지금 둥어 하나 없는 것이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판별식이 첫 번째 D1이 A-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6 넘기고 뿔마 4가 되고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1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연산 보이나요? 연산 보여? 고1 내용이니까 이 정도 보여야 돼. 두 번째는 먼저 얘부터 하는 게 아니겠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A가 0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A가 0인 상황 먼저 얘기하라면 0이 되면 만족을 하네요. 0이 되면 만족하니까 얘는 성립하고, 두 번째로는 A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는 이 조건이 붙네요. A가 양수해야 되겠네요. 등호가 발생했네요. 아니, 등호 없는 게 있네. 여기 하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 A제곱 마이너스 8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0부터 A가 8까지. 근데 A가 양수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0이 빠지네요. 그러지? 그러면 얘랑 다 만족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고 얘는 0 되고 뭐야? 다시 말해주세요. 작다? 등호 빠졌네요. 얘가 지금 등호가 다 빠졌어요. 그럼 이유가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등호가 다 없는데 등호가 발생한 이유를 찾는 거죠, 이제. 이래 되겠네. 등호가 다 없는 거죠. 0이 빠졌으니까 등호가 다 없는데 0이 나타난 이유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0부터 A가 5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풀 수는 있겠지? 지극히 고1 과정에 대해 연결된 문제야. 수원의 점수가 너희들이 숨어있는 점수 찾으려면 되겠어요. 고등 상하에 문제점이 있다. 알겠어요? 거기 과정이 좀 약한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 점수가 아주 극상의 문제 점수가 나오려면 고등 상하가 확실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다음은 8번. 자, 8번 문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무리수에 대한 내용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왜 루트 값이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래, 눈에. 그러지? 그럼 루트가 잘 보이려면 어째 뭘 먼저 찾아주자는 얘는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잘 나보여야 돼. 일단 정수 부분이 잘 보여야 된다 이거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얘만 하나 해볼게요.
4제곱근 루트 5라는 것은 루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4제곱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5라는 수가 어떤 수의 4제곱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그러죠? 4제곱근이니까 얘는 뭐 분명 1의 4제곱부터 2의 4제곱 사이에 있다는 소리는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얼마? 1점 얼마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이게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얘도 세제곱 생각하면 1점 얼마, 얘도 1점 얼마, 얘는 6제곱근이니까 얘도 1점 얼마. 이게 6제곱, 얘는 6제곱 10이니까 얘도 6제곱. 1점 얼마. 이걸 빨리 판단해야지 우리가 당연한 내용을 빨리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얘는 당연한 내용이 없네요. 일단 다 당연한 소리고.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은 얘하고 얘를 먼저 비교해 보겠죠. 또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겠죠. 그러면 비교하려면 어떻게 된다? 같은 무리수, 같은 제곱근이어야 된다 이거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6제곱근 또는 얘는 12제곱. 얘는 6제곱근이니까 얘네들을 다 6제곱근으로 바꾸든지, 얘가 4제곱근이 있으니까 12제곱으로 바꾸는데, 이게 3, 4, 6이 있잖아. 3, 4, 6. 얘를 12제곱으로 바꾸다 보면 어떤 내용이 발생하냐면 수가 다 커질 수가 있어. 그러면 힘들더라도 2번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노동을 해가지고. 왜냐면 12제곱 하다 보면 너무 수들이 커질 수 있다. 이 비교를 2번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12제곱근으로 가면 3의 4제곱, 12제곱 5의 3제곱, 12제곱 10의 제곱, 12제곱 10의 12의 제곱. 그러면 얘가 81, 얘가 100, 125 순서가 나왔네요. 1등, 2등, 3등, 4등이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12제곱근 10의 제곱부터 12제곱근 125, 5의 세제곱, 요 사이가 공통 범위가 되겠다는 거죠. 맞나요? 둥어 없으니까. 맞죠? 이게 공통 범위다 이거야. A 교집합 B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한 거네. 그래서 요것이 만족하는 n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100부터 n은 125까지. 개수 세는 법은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설명하면 편하냐면, 있는 정수부터 없는 정수까지를 빼면 되는 거야. 수직선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있는 정수에서 없는 정수를 빼면 돼. 다시 말해서 개수는 125는 없고 124는 있어요. 124에서 없는 정수 얼마야? 100이 없죠. 이걸 빼면 돼.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수일 때는 이게 잘 헷갈리지 않은데, 이게 문자로 돼 있을 때 너희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뭐 문자로 나올 수 있어요. 요놈이 예를 들어서 AN, 여기가 AN 플러스 1. 얘네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 정수인지를 판단하고 가야 되죠. 정수가 아니면 달라집니다. 정수가 아니면 정수를 잡고 가야 돼. 그럼 개수 세는 것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는 있는 거고, AN은 없다 해서 이렇게 빼줘야 된다 이거죠. 판단됩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스킵 같은 경우는 둥호가 한쪽에 있는 경우, 100은 있고 125는 100은 없고 125는 있어. 이 문제가 제일 쉽긴 합니다. 얘는 125는 있으니까 125에서 100을 빼면 되겠죠. 근데 등호가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죠. 얘 정확히 세는 방법은 원래는 124에서 125에서 1 뺀 거에 부터 100에서 1 뺀 거 99를 빼주는 게 정확한 식입니다. 근데 두 개의 과정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위에 걸 바로 사용해서 개수는 구하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둥호 둘 다 있는 것은 125에서 100을 빼는 게 아니라 99를 빼는 거예요. 얘가 식으로는 너희들이 다음에 문자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 100 빼기 1로 계산해 주는 게 맞죠. 문자로 돼 있을 때는. 수일 때는 바로 있는 거에서 없는 걸 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이제 어떨 때 좀 당황하냐면, 음수일 때도 당황하는데 음수일 때도 똑같습니다. 50부터 K가 마이너스 15까지. 이 방법도 똑같아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플러스로 가볼까요? 0이 있으면 당황하는데 실제 너희들이 0도 계산해보면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 어디에서? 15 전에서 14에서 빼기 마이너스 50은 없죠. 이걸 빼면 개수가 떨어지는 거야. 헷갈리면 수를 줄여가지고 확인 작업을 좀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부터 K가 뭐 2까지. 개수 해보면 마이너스 0, 1, 4개야. 4개. 다시 말해서 1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을 하면 4개가 나온다. 정수 개수는 다 이런 식으로 세라 이 말이야. 이게 문자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에 수열 가면 이런 개수가 많이 나와요. 자연수, 정수의 개수.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은 저번 시간에 했고요. 14번. 자, 14번은 이게 초창기 문제여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해년마다 매 해마다 비율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해마다 비율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보통은 해마다 비율적으로 줄어든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혹시 말이 없더라도 해마다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방사능 물질의 양이 처음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얘의 반감기는 5750년이에요. 5750년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비율적으로. 그러면 실제 방사능 물질이 A가 있었으면 얘의 양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 A가 되는 데는 5750년이 걸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A에 대해서 얼마냐? AR에 5750을 제곱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 A가 된다. 이 식을 뽑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다 이거죠. 이 식의 표현은 많이 나올 거야. 조심할 점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난이도가 나오면 이게 사라지는 것과 남아있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지? 이게 사라지는 게 비율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남아있는 게 비율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두 가지를 나오면 문제가 헷갈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얘는 뭐야? 비율적으로 어째? A가 비율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그것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원래 8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8에다가 R을 500제곱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A 없어지니까 이 식에다가 R은 2분의 1에 5750의 분의 1제곱 R자리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8 곱하기 2분의 1에 5750에 500 하면 연산하면 나옵니다. 위치 다 2로 통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분수 형태가 나오겠네요. 알겠어요? 어떤 식의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을만 뽑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음. 자, 이 문제는 이거의 최소값이야. 밑이 2하고 3, 3하고 2가 있으니까 뭐 통일시킬 수도 있겠다는 건데 현재는 지수가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지저분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B 대신에 A제곱을 다 바꿔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B 대신에 A로 다 바꾸면 2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3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2의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이건 이제 연산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식을 변형시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 되겠고 얘를 보면서 연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야 돼. 얘를 통일시킬 수가 있네. 그러면 얘를 어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랑 남아있는 얘가 어떤 형태야? 역수 형태가 되네요. 정확하게. 지수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2의 마이너스 4제곱 하면 역수가 되니까 16, 2의 4제곱 곱해지겠죠. 분모의 역수니까 분자로 오겠지. 그거에 여기가 2분의 3의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의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역수 3의 4제곱 81에 3분의 2의 a제곱 플러스 a. 이 식에서 얘가 보인다면 바로 얘를 넘길 수가 있어. 그 다음 식으로. 얘랑 얘랑 역수 형태고 합이죠. 그러지? 역수 형태의 합, 산술기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힌트가 있어. 최소값. 역수 형태. 여기 조건 빠진 게 뭡니까? 양수 조건이 빠졌어요. 근데 지수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했죠.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지수는 양수. 진수도 양수. 진수 양수야. 이런 조건은 숨어있는 내용이니까 숨어있는 내용에서 문제를 풀면 마무리 작업 그냥 할 수 있겠지. 요거 루트 값은 다 사라질 거고 2배에 루트 16, 루트 81 이렇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역수 형태니까 산술기하 곱을 하면 사라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하기 싫은데 이건 너희들이 해보고 나는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거 죽어도 질문해야 되겠다 물어보세요. 선생님 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고1 과정에서 너희들이 좀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소재 이게 주어지는 재료가 수원적인 내용이야. 근데 문제 전반적인 흐름은 고동상하의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문제가 고동상하가 섞여 있는 문제로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 어떠냐면 내용은 고동상하 내용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재료가 주어진 소재가 지수나 로그나 상가함수 이런 걸 줄 거라고. 그럼 고1 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극히 고1 과정에 무시하고 나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있고 그거의 넓이를 SN이라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 점의 조건은 주어졌고요.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고1 과정이야 그냥.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서 절편 구해가지고 넓이 구해라. 이게 그냥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냥 소재가 지수로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럼 얘는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얘도 지금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우리는 그대로 r 제곱으로 쓸 건데 r에 대한 표현만 한번 해보면 16을 4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지. 4의 n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반지름이 보이는 거라고. 물론 이 식에서는 별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이해되니? 쓸 수 있겠지 정도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에 얘 x절편 구하면 x1, y1은 등장을 하겠죠. 여기서 시간화가 부족하면 이 식이야. x1, y1은 원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16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여기까지 하면 연산이 다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SN을 써봤더니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현재 최소값이라 나왔으면 우리가 배운 최소값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생각하면 돼. 2차 함수 형태든지 완전 제곱식 만들든지 아니면 산술기야. 좀 어렵게 나오면 코시. 알겠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3번 질문은 뭐냐 거듭제곱권에 대한 이해니까 거듭제곱권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보고. 자 시험지를 봐볼게요. 없는 사람 다 있나요? 자 저번 시간에 상용 로그를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끝났어요. 중간은 아니고 거의 끝까지 가긴 했어요. 상용 로그에 상용 로그를 우리는 기억납니까?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여기다 잠깐 언급을 할게요.
뭐였냐면 그 진수가 있죠. 진수. 진수라는 뜻은 진짜 수란 소리야. 이해되니? 그 진짜 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얼마의 값인지를 모르니까 걔를 로그를 통해서 진짜 얼마인지를 알아내자는 게 상용 로그를 이용하는 거라고. 과거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로그가 수가 엄청 큰단 말이야. 진수가 엄청 큰 수니까, 너무 큰 수이니까 그 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생략해서 쓰자 이거지. 이런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화성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수를 쓰려면 얼마나 길겠어. 그럼 화성까지 거리하고 명왕성 사라졌냐? 명왕성 사라졌지. 지금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 그 별 몇 개냐? 별이잖아. 위성 몇 개냐? 태양의 위성이 몇 개야? 외우잖아. 금토. 8개냐? 원래 8개냐? 명왕성이 사라졌어. 8개냐? 된다 그래. 여튼간에 그 화성까지 거리와 명왕성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비교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 그걸 로그를 이용해서 얘가 요것만 생각해. 몇 자리 수인지만 판단하는 거라. 이해되니? 이게 자연수 자리가 몇 자리 수인지만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비교를 30과 40 요렇게만 비교한 거야. 그런 차이가 심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비슷하면 자릿수는 똑같지만 앞자릿수만 비교한 거라고. 이해되니? 이 세 개의 부호들 보면 뒷자리까지 다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 앞자리만 얘기하지. 몇 조만 얘기하잖아. 몇 조 달러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2조 달러하고 3조 달러는 차이가 심하긴 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알겠어요? 근데 두 가지만 생각하자 해서 로우가 나온 거라고. 출발점은 수를 줄여서 사용을 하자 이런 말이야. 표현만 이렇게 하자는 이 말이야. 알겠나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진수의 수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수가 등장해. 뭐 3.15의 10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 수를 로그를 이용해서 이 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하자 이런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 설명을 했죠. 여기 덮을까요? 우리는 너희들은 로그 A가 좀 편하긴 할 거야. 로그 A부터 출발하는 게.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야. 정확히 따지면. 왜냐면 A가 중요한 거지 로그 A가 중요한 건 아니야. A가 안 되니까 로그 A를 갖고 온 거야. 정확한 의미는 얘를 n 플러스 알파로 작성을 해서 n은 정수고요. n이 의미하는 것은 진수 A의 자릿수. A는 정수 부분인데 n이 의미하는 것은 진수 A의 자릿수. 항상 얘기할 때는 진수를 얘기하려고 뒷부분에 n 플러스 알파가 나온 거야. 진수 A를 얘기하려고 나온 거니까 정수 부분은 A가 갖고 있는 의미. 알겠나요? 알파를 0부터 1까지. 알파는 소수 부분이라고 알파는 진수 A의 숫자 배열 이렇게 항상 해석을 해야 돼. 그래 기본 문제가 될 건데 문제는 이 알파는 A는 뭐라 불렀냐면 진수라 불렀고요. 이 알파는 가수라 불렀어요. 과거에 들어본 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수는 진짜 수고 알파는 가수야. 가짜 수입니다. 이 가짜 수가 진짜 수의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알파를 보고 진수 A를 알아낼 수는 없어. 정확하게는. 그래서 로그 표가 필요한 거고. 이해되니? 얘를 출발점이 이렇게 표현한다 했지.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거야. A는 이렇게 합시다. 거꾸로 가볼게. A는 10의 n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10의 거꾸로 써볼게요. 10의 알파 제곱 곱하기 10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요? 그러면 10의 알파 제곱이라는 애를 내가 이렇게 A로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거지.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자는 게 이 진수 A를 우리가 아는 진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게 근사과 표현법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10의 알파 제곱이 A로 표현돼야 된다 이거지. 이 알파가 A로 표현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알파를 뭘로 바꾸자? 이 알파는 어떻게 돼? 로그 A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A라는 수를 정수 플러스 소수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소수로 나타내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소수 부분을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A라는 수하고 이 라지 A라는 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 얘 숫자 배열하고 이 숫자 배열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수 부분이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는 말을 하고 얘를 로그로 바꾸면 바로 이 A라는 수하고 스몰 a는 숫자 배열이 똑같은 수다. 이 N은 자릿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정수 플러스 소수로 바꾼 후에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꾸면 우리는 진수 A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때 A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A는 1부터 10까지 수로 표현되고 N은 정수다. 이게 근사값 표현법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두 개를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두 개를 연결시키고 내용적인 부분은 이 부분 소수 부분을 로그 A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소수 부분의 가수잖아. 가짜수야. 예? 진짜 수가 보이게끔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야지 A를 알 수 있다. 이게 로그 상용 로그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활용 문제든 뭐든. 이해되시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그 A를 했더니 선생님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거야. 5.6212였습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항상 5 플러스 0.6212로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0부터 1 사이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바꿔주고 이 소수 부분을 당연히 뭘로 바꿔라? 로그로 바꿔달라 이 말이죠. 로그는 얼마야? 0.6212는 여기 있네요. 4.18이야. 얘는 4.18. 이렇게 쓰면 얘를 로그 몇 자리수? 5 정수 부분이 오니까 6자리수에 418000에서 결론적으로 진수 A가 이거인지를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해해놔야지 너희들이 이게 안 흔들려. 다음에 왔다 갔다 헷갈려. 가수를 소수 부분을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로그 그 얼마인 수가 진짜 수의 숫자 배열과 똑같은 수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요거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활용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 내용까지 설명했어요. 지금 소수 부분이 같다, 정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다. 맞죠? 숫자 배열이 같으면 우리는 두 수가 숫자 배열이 같으면 두 수를 나눠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요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실은. 식으로 정리했더니 쭉 정리했더니 두 개의 곱이 10의 n제곱이 되더라. 그때 주의사항은 a, b가 10의 거듭제곱은 아니다. 이건 틀에 박힌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는 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수 n 플러스 알파로 적던지 아니면 근사값 표현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두 가지 연습했어. 얘는 어떻게 푼 거야? 얘는 그대로 로그를 써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 얘는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풀었네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연습 좀 더 해보려고 여기 문제들을 풀 거야. 하나씩 하나씩. 됐습니까? 다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개만 풀어줄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 n이야. 두 자리의 자연수 n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상형 로그도 있고 밑이 10인 로그도 있고 밑이 4인 로그 있어. 밑이 4인 로그는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밑이 10인 로그가 있다는 말은 두 자리 자연수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얘가 뭐다?
정수 부분이 얼마다? 1이 된다 이거죠. 1점 얼마가 된다 이거야. 근데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라 나왔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맞나요? 두 자리 자연수 정수분 1, 그거의 소수 부분 알파. 얘가 뭐가 된다고? 1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 사라졌네? 그럼 끝났네요. 로그 4의 8분의 n이 2분의 3이 됐네요. 8분의 n은 4의 2분의 3제곱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상용로그 문제가 예전에는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얘를 많이 죽였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많이 죽였다가 최근엔 다시 많이 기어 나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생각보다 쉬운데 너희들이 그 상용로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정립이 안 돼서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상용로그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쓰는 십진수하고 바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잠깐 요것부터 해보고 우리가 배웠던 거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좀 더 빠르다? 진수 곱이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해됐나요? 그 과정까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자,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야. 로그 a는 n 플러스 알파.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100보다 작으면 어떤가 99까지 나올 거고, 문제는 한 자리 수도 있고 두 자리 수도 있잖아. 그럼 문제가 내가 중간에 막히면 한 자리와 두 자리를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출발은 그렇게 않더라도 중간에 막힌다 생각하면 그렇게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푸는 거야. 로그 A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로그 B는 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가 있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된다고요. 틀리게 돼.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분명 일단 n은 뭐야? 0 또는 1이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인데 0이 빠진다고 했죠. 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밑에 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소수분의 합이 1이라는 것은 위에 것 말할 수 있네요. 소수분의 합이 1이라는 것은 0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m도 0부터 1까지 이 정도만 쓰면 알파로 표현했으니까 말이 되겠죠. 두 개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a, b는 n, m,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얘의 범위는 0, 0부터 가면 얘는 가능한 수는 1, 2, 3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a, b는 10의 1제곱 또는 2제곱 또는 3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너희들이 풀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거야. 요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둘 다 100 빼기 경계라는 소리지. 10의 4제곱까지는 안 될 거다. 10의 3제곱까지 될 거다 이 말이죠. 두 수의 곱이 여기에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거에서 역 1이 넘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지금은 외워두고 다음에 기억 안 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내고 다시 시험 보면 외워갖고 문제 풀자 이거지. 소수령일 때는 이 과정을 써주라 할 거야 아마도.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투수의 곱이 100이라는 10, 100, 1000은 없어. 얘는 일일이 세는 거야. 얘는 어떻게 센다고? 일일이 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세다가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는 일일이 써야 되니까. 단 여기서 뭐가 있어? 단 A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다. B도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10의 거듭제곱 되면 소수분이 0이야.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 우리는 10, 100 같은 걸 빼놓고 일일이 세야 된다. 10 같은 거는 2, 5 이렇게 되겠지? 크다는 말이 요 말이 하나 더 있네요. B가 더 큽니다. 순수상을 쓸 때 B가 큰 놈만 넣어서 수를 계속 세야 됩니다. 세다 보면 우리가 10, 100은 너희들이 잘 세는데 10의 세제곱 너희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소인수분해 해놓고 보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덜 틀립니다. 알았어요? 일일이 세가지고 혹시 틀리면 그걸 까먹었으니까 그 수에 대한 것은 수적 감각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음은 얘도 도입부만 한번 해볼게요. x가 10부터 100까지야. x에 대하여 로그 부분이 발생했네요. x를 가지고 로그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뭘 생각해? 빨리 보이는 자연수는 바로 판단해서 10부터 100까지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다? 두 자릿수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1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몰라. 그러면 로그 x는 1 플러스 알파. 알파는 0부터 1 사이인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파가 0이 되면 뭔 말이야? 로그 x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1 또는 2 이렇게 된다고. 소수부분 0이란 말은. 그럼 수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소리인데 10의 거듭제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려면 여가 퉁우가 있으면 난이도가 약간 더 올라가요. 왜냐 알파가 0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가 퉁우가 빠졌기 때문에 여가 퉁우가 빠져야 되고 그러면 모순점을 하나 잡아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모순점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루트 x는 2분의 1을 곱한 거죠. 뭐 얘는 그대로 쓰고 2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얘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 1이 되겠죠. 항상 너희들이 쓸 때 지금 우리는 여기 뭐 하고 있어?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쓸 때 어떻게 다 써야 된다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구분되게 항상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쓸 때 자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보이게끔 쓰는 게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출발하면서 표현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틀렸다기보다는 느낌이 좀 그러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정확히 보이게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 얘보다는 너희들 쓸 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썼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왜요? 알파가 지금 0부터 1 사이니까 2로 나눴으니까 0부터 2분의 1 사이의 수야. 2분의 1을 더해도 소수 부분이다 이거지. 그러면 정수 부분 0이고 소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라는 걸 판단하면 문제를 하는데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자 주의사항 들어갑니다. 로그 x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x분의 1이 마이너스 로그 x야. 맞나요? 그래서 로그 x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1이 된다고요. 이렇게 쓰지 말자고 했지? 이렇게 쓰지 말자고 했잖아. 어떻게 쓰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잘 표현되도록 쓰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아마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겠지. 왜냐면 소수 부분이 뭐 0부터 1 사이로 들어와야 돼. 0부터 1 사이로 들어왔을 때 정수 부분이 보이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더니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여기가 소수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 정확하게. 근데 알파가 0이 되면 얘가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등호가 있으면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는 이유야. 알파가 0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알파가 0이 아닐 때와 알파가 0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지 보통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만약 0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플러스 0. 이 문제는 제외시켜줬어요. 이 조건을. 다음에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쉽게 되는 방법이야.
요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여기까지 간 친구들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틀릴 뭐 자격이 생기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격 자체가 없는 애들도 많아.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의 소수 부분, 이거의 소수 부분 5배라겠죠. 그래서 얘의 소수 부분 우린 표현해놨어. 얘의 소수 부분도 지금 표현해놨고, 그렇지? 그래서 누구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가 1 마이너스 알파의 5배가 된다. 그러면 2분의 11 알파는 2분의 9가 되고 알파는 11분의 9가 돼서 마무리 치면 되겠네요. 자, 124번 같은 문제는 이게 물론 로그로 표현됐지만 이게 소수 부분과 이게 소수 부분이 0이 되도록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 얘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진수를 로그로 씌우는 이유는 진수가 어렵기 때문에 로그로 씌우는 거야. 근데 진수가 편하면 굳이 로그로 풀 필요는 없다. 얘가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말은 a가 1부터 10이니까 a 세제곱은 1부터 10의 세제곱인데 얘가 뭐라고? 10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a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됐죠? 마찬가지로 b의 5제곱이니까 b의 5제곱은 10의 5제곱이 돼서 얘가 될 수 있는 수는 10의 1제곱부터 10의 4제곱까지야. 그럼 끝났네요. 이제 a가 나왔고 b가 나왔으니까 a, b 최대값을 구하시오. 끝났네. a는 10의 3분의 2제곱, b는 10의 5분의 4제곱. 자, 다음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이야. 자, 125번은 생각보다 쉬운데 해봅시다.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 하자. 다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f라는 함수를 쉽게 생각하면 f는 일단 정수야. 두 번째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뭐와 관련됐다? 자릿수와 관련됐다. 진수의 자릿수와 관련됐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했나고? 얘의 정수 부분 x의 자릿수,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자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자릿수, 얘도 자릿수 더하기 1, 자릿수가 하나 늘었다 이 말이에요. 읽어낼 수 있나요? 쉬운 내용이라고. 얘의 진수는 누구야? n 플러스 10. 얘의 진수는 누구야? n. 얘의 자릿수가 얘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해석됩니까? 그럼 바로 갈 수 있는 거라고. 10을 더해서 자리가 한 자리 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 조건에 따라서. 해석되니? 해석돼? 그러면 n은 답은 바로 나오네요. 1.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말 되나요? 자, 다시. 얘는 정수 부분이잖아. 정수 부분은 얘의 자릿수와 관련됐다고. 얘의 자릿수에다가 얘의 자릿수는 1을 더했단 말은 자릿수가 한 자리 늘었다 이 말이야. 10을 더하면 한 자리가 는 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뭐 이렇게 쓸게요. 범위를 쓰려다가 그냥 지워버렸네.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는 10을 더하면 한 자리 늘잖아. 또는 얼마야? 90 조심해야 돼. 90 된 거 안 된 거 확인하고.
90에다 10을 더하면 100이 됐으니까 한 자리 늘었어요. 90부터 99까지 100 확인하고 안 되고 그것만 이해됩니까? 됐어요? 끝났어. 뭐 거저요 거저.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이게 뭔 말이냐면 FK는 정수 부분, K의 자릿수, F3K는 F3K, 로그 3K 정수 부분, 3K의 자릿수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뭔 말이야? K의 자릿수에다가 한 자리 더 올려서 했더니 3K 자릿수가 됐다. 거꾸로 보면 3K의 자릿수는 K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 늘었다 이 말이야. 3을 곱했더니 자리가 늘었네 이 말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서술하라 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 어떻게 말하면 그대로 말한 거 쓰면 돼. 3K 정자연수 3K의 자릿수가 K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 돼. 그냥 서술 그대로 하면 돼. 알겠어? 그 말 써놓고 문제 풀면 돼. 물론 그거 안 쓰더라도 이제 문제 풀 건데 얘를 로그로 갔다가 로그로 간 이유는 뭐야?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로그로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이 말 자체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말 써놓으면 된다고 해? 그럼 우리가 아는 K도 술 집어넣으면 되겠지. 3이니까 3 곱하면 9가 되니까 3점 얼마부터 내요? 그래서 K는 4부터 9까지 또는 K는 33이면 안 올라갔네. 34부터 99까지 됐어요? 얘는 적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되는데 적지 마지. 너 뭐 적었으면 지우지 마. 적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K에다가 3을 곱했더니 자릿수가 두 자리 늘었다고. 그럼 선생님이 이걸 일부러 적어준 거야. 뭐냐면 너희들이 수에 대한 감각이 어렸을 때 많이 자연수 갖고 논 친구들은 잘 알아. 알겠어요? 막 그러고 난데 갖고 논 친구들은 잘 아는데 이걸 수학으로 받아들이고 뭐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3을 곱하면 두 자리가 늘 수가 없어요. 두 자리 늘 수가 없어. 자릿수가 바꿔있다는 것은 소수점 자리가 움직였다는 소리잖아요. 소수점 자리가 움직였다는 소리야. 소수점 자리를 쉽게 움직이는 방법이 얼마를 곱하냐면 10진수니까 10을 곱하면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 움직여. 10이라는 수를 곱했을 때 한 자리씩 쭉쭉 옮겨지는 거잖아. 그렇지? 10보다 큰 수로 옮겨야지 한 자리 이상이 옮겨지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3을 곱해서 두 자리가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나온 적은 없어. 이게 연산이 좀 복잡해서. 연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이런 거지.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얘가 3이 아니라 적지 말아야겠어. 얘가 이제 3이 아니라 P로 나올 수는 있다 이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에 대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고 K 조건 줄 것이고 P에 대한 생각을 하라 이거지. 이 두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K에다가 7을 줬어요. 7이 두 자리 움직이려면 일단은 최소가 100이 돼야 되는 소리지. 7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P는 7분의 100보다 더 큰 수다 이 말이겠네. 7인 7, 7, 14점 얼마가 되네요. 그러면 15보다 큰 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정수 부분 자릿수에 대한 생각을 자연수적 생각으로 넘겨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일부러 요거는 설명한 거고 잘 문제 나온 적은 반이 없어요. 근데 나올 수 있다 이거고. 네, 문제는 똑같은 문제로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 말은 뭔 말이야? K랑 3K의 자릿수가 똑같다. 이 형태는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K랑 3K 자릿수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3을 곱하더라도 자리가 변하지 않았다. 얘는 자리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반대 문제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류의 문제는 꽤 많이 나왔던 기본 문제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상용 로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 보통은. 이해가 되면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상용 로그는 두 가지야. 중간에 어설프게 푸는 사람들은 없어. 못 푸는 사람과 아주 잘 푸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쉽게 풀 거고, 이해 못한 사람들은 계속 로그로 돌다가 어떻게 해서 때려 맞춘 애들이 있어. 알았어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자, 이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좀 쉽시다. 자, 보세요. 자,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는 그냥 로그 x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얘를 말로 표현하기 싫으니까 다 식으로 표현해 줄 거라고. 함수적 표현으로 해. 그럼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그 식이 f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냥 로그로 붙인 겁니다. 그럼 fn은 뭐야? 로그 n이야, 로그 n.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야. 여기서 생각을 해야겠죠. 정수 부분이 1이야. 두 자릿수다. 10부터 100이야. 100보다 작고 10 이상 100이야. 소수 부분이 알파야. 소수 부분이 알파야. 근데 이 알파의 정수 부분이, 알파는 뭐라고? 소수 부분이고, 이 알파의 정수 부분이 1입니다. 이 알파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것은 1을 곱해서 1이 넘어갔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알파는 얼마부터? 2분의 1부터다. 이게 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지. 생각 자체는. 인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요 두 개씩을 가지고, 자, fn은 로그 n인데 이 로그 n은 1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알파는 0부터 원래는 1이라고 썼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썼는데 누가? 이 알파가 1부터 2인지는 알 수 있겠지. 소수분이, 얘가 지금 소수분이 1이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보다 작겠지. 등호는 여기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파는 2분의 1부터라고 지정을 해줬네요. 됐어요? 다시 그래서 n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네. 그럼 로그 n이라는 것은 1 플러스 0.2분의 1 2분의 3이라 적을게요. 이렇게 되겠네. n은 뭐야? 10의 2분의 3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여기까지 뭐 어려운 생각은 아니지? 그러면 10의 2분의 3제곱은 루트의 10의 세제곱. 그러지? 그럼 우린 계산 못해, 정확하게는. 루트 10의 세제곱, 루트 1000? 루트 1000. 1000이 되는 수는, 제곱에서 1000이 되는 수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32인가요? 천이 좀 넘네. 그러지? 그 뭐냐? 31점 얼마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도움돼. 31점을 얼마를 제곱하면 1000보다 약간 작은 수. 31점 얼마를 곱해야지 1000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충은 알려줬어요. 이해됐어요?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실은. 루트 10이 지금 33.1이라는 것은 얘가 10 루트 10으로 쓰고 얘가 31점 얼마라고 지금 알아두라, 이것을 알려준 거라고요. 그러면 n은 31점 얼마부터 n은 뭐야 100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n은 자연수니까 32부터 100까지 100이라는 데 나왔어. 100은 왜 나왔지? 정수분 1이라고 했으니까 두 자릿수 100보다 작아요. 뭐 여기서도 나왔고요. 여기
100에 31 빼면 얼마야? 60? 68인가요? 이해됐습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